미분적 분학 2 9장 복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은 매개방정식과 극좌표라는 단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공부 영상이에요. 복습 영상. 자, 이런 복잡한 곡선이 있어요. 얘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자, 일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함수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x의 값에 따라서 오직 하나의 y값이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여기서 더 이제 보충 설명을 해보자면 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은 0 그리고 y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얘는 뭐죠? 2차 식이죠. 그냥 2차 식이에요. 자, 얘는 뭐죠? 2차 방정식이죠. 얘는 2차 함수죠. 자, 이렇게 일단 함수에 대해서 얘기만 하자면 y를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얘를 2차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y는 한 다음에 이제 x에 대한 식을 써주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왜 함수가 아닐까요? 자, 우선 함수라 함은 하나의 x값에 의해서 하나의 y값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하나의 x값이 있는데 y값이 너무 많아. y값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죠? 수직선 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수직선을 그었을 때 그 그래프와 이 수직선의 교점이 하나여야만 함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이 수직선을 그었을 때 이 복잡한 이 곡선과 이 수직선의 교점이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y는 뭐뭐 이렇게 함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매개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자, 매개방정식은 이런 복잡한 곡선, 즉 함수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복잡한 곡선을 함수로 나타내 주려고 하는 게 매개변수예요. 매개방정식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곡선 C는 얘가 곡선 C예요. 곡선 C는 수직선 판정에 의하면 함수가 아니므로 곡선 C를 y는 fx의 형태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t 여기서부터 이제 또 나오는데 자, 그런데 t를 시간으로 여기면 x좌표와 y좌표는 시간의 함수이므로 x는 ft와 y는 gt로 쓸 수 있다. 이러한 한 쌍의 방정식은 시간에 따라 점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곡선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며 나타낼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복잡한 곡선을 함수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매개 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개라는 거는 어떤 거를 그냥 뭐 연결해준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x도 아니고 y도 아닌 제3의 변수인 매개 변수 t를 가지고 와가지고 x는 ft, y는 ft 이렇게 각각을 함수로 나타내 줄 거예요. 그거를 바로 우리는 매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x는 ft, y는 gt 얘가 매개 방정식이거든요. 매개 방정식. 여기서 각각은 함수예요.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곡선에 대한 방정식을 나타낼 때 뭐 x는 뭐 y에 대한 식 또는 뭐 보통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렇게 나타낼 때는 이제 함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 자체는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합친 거, 이 두 개의 식을 합친 거는 함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각각은 함수로 쓸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 시간의 함수, 뭐 시간으로 여기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x도 아니고 y도 아닌 제3의 변수 t를 가지고 왔어. 여기서 t를 시간으로 여기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이해하기가 좀 더 쉽다 이거예요. 자, 모든 매개 변수가 시간은 아니지만 종종 시간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t를 시간으로 두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점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t가 1일 때는 여기였다가 2일 때는 여기였다가 3일 때는 여기였다가 이렇게 t를 시간으로 봤을 때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점의 위치가 달라진다. 그런 식으로 이 곡선의 그래프를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그쵸. 자, x는 ft고 y는 gt야. 여기서 t의 값에 따라서 x의 값이 나오죠. t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각각은 함수로 여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으로 가서 매개 방정식. 자, xy가 모두 제3의 변수 t의 함수인 방정식을 매개 방정식 또는 매개 변수 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xy를 제3의 변수 t를 가지고 t에 대한 함수로 이제 딱 만들어준 거죠. x는 ft, y는 gt. 자, 이렇게 만들어준 방정식, 얘 자체를 매개 방정식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은 여기 밑에 나오는데 x는 t제곱 마이너스 2t, y는 t 플러스 t. 이거 자체가 매개 방정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쭉 읽어봅시다. x는 ft, y는 g 오브 t로 주어졌다고 하자. t의 각 값은 한 점 x, y를 결정하므로, 그죠? 한 좌표 평면을 구성할 수 있다. 그쵸? t가 변함으로써 점 x, y도 변하고, 그래서 한 곡선 C를 형성한다. 읽어보면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매개 변수 t는 반드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매개 변수로 t가 아닌 다른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냥 이거는 읽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예제 1번으로 가봅시다. 자, 매개 방정식 x는 t제곱 마이너스 2t, y는 t 플러스 1로 정의되는 곡선의 개형을 그리고 확인하여라. 자, 이 매개 방정식을 줬어요. 여기서 정의되는 곡선의 개형을 그리고 확인을 하래요. 자, 이때 t가 마이너스 2일 때 x는 8, y는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구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포물선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이게 포물선이에요. 포물선은 이제 기하할 때 나오죠. 뭐 x는 뭐 y에 대한 2차식, y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올 때 뭐 이런 포물선으로 나오는 게 기하에 이제 담겨져 있어요. 아무튼 그게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그냥 조금만 알아두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곡선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x는 t제곱 마이너스 2t고 y는 t 플러스 1이야. 얘네들을 합쳐주고 싶어. 그러면 얘를 변형해 주는 게 낫겠죠. 어떻게? t는 y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자, y는 t 플러스 1이었으니까 t는 y 마이너스 1로 변형을 해줘가지고 이 t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x와 y에 대한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걸 계산을 해봅시다. 자, t는 y 마이너스 1이잖아요. x는 t제곱 마이너스 2t. 따라서 x는 y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1. 자, 얘는 y 마이너스 1 묶어.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야. 따라서 y 마이너스 1 엄마야. 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따라서 얘는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이 된다. 자, 그죠? 자, 그래서 x는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이 됩니다. x는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이 돼요. 자, 그러므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진 곡선이 포물선 x는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 위에 있어야 한다. 자, x는 y에 대한 2차식으로 이렇게 딱 줄 때 얘를 그러니까 포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돼요. 뭐 우리가 y는 x제곱이면 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다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x를 y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걔를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포물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쭉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진 곡선이 포물선 x는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 위에 있어야 하며 매개변수 곡선은 최소한 포물선의 일부분과 일치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x와 y에 대한 방정식으로 만들었더니 포물선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방정식에서 t의 값에 제한을 줄 때 이렇게 이따가 할 건데 t의 값에 제한을 해줄 때도 얘는 이 포물선의 그래프 위에 있고 최소한 이 포물선의 일부분과 일치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천천히 읽어보면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매개방정식으로 표현된 곡선과 일치하는 그래프를 가진 xy의 방정식 우리 이거 구해준 거 어디 갔지? 이거 x는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x와 y의 방정식을 찾아냈대. t는 y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렇게 x에다 집어넣어가지고 t를 소거했죠. 그래서 x와 y에 대한 식으로만 만들었죠. 그 과정을 매개변수 소거라고 합니다. 자, 이는 매개변수 곡선의 모양을 알아보는데 유용하다. 그죠? 매개변수 곡선의 모양이 포물선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낼 수가 있었죠. 자, 그러나 이 과정 중 어떤 정보들은 소실된다. 뭐가 소실될까? 자, x와 y의 방정식 지금 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계속. 얘는 입자가 움직이는 곡선만을 알려주지만 매개변수 방정식은 얘죠. 얘는 매 순간 입자의 위치와 운동 방향을 알려준다. 네, 그렇답니다. 네, 그렇대요. 자, 이 포물선의 그래프에서 지금 아까는 뭐 제한을 해주진 않았잖아요. 근데 한번 제한을 해보면 자, 이때 t를 유한 구간 내 값으로 제한하면 위 포물선의 일부분이 된다. 자, 0부터 4까지 라는 이제 제한을 딱 걸어놨어. 그러면 t가 0일 때 0,1이야. x가 t가 0일 때 0,1이야. 0,1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t가 4일 때는 언제지? 8,5야. 8,5. 여기에서 끝나는 포물선의 일부분이다. 자, t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제한을 걸어두면 이 포물선의 그래프는 0,1 어딨지? 여기 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개변수 방정식이 x는 f 오브 t, y는 g 오브 t 여기서 이 t에 대한 범위를 제한해주면 곡선에서 시작점은 얘가 되고 끝점은 얘가 된다. 당연한 얘기죠. 자, 이제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사이클로이드라는 겁니다. 자, 사이클로이드는 뭐냐? 자, 원이 그러니까 직선을 따라서 한 원을 이렇게 딱 굴릴 때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그리진 못했지만 자, 직선을 따라서 한 원을 굴릴 때 그 원의 원주 위에 있는 이 점 P의 추적을 그린 곡선을 사이클로이드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원점을 점 P라고 뒀어. 이 원주 위에 점 P를 놨어. 얘를 이 원이 굴러가잖아. 이 직선을 따라서 굴러갈 때 점 P도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 그때 이 점 P의 자치 또는 그 추적을 사이클로이드라고 한다. 그래서 사이클로이드를 쳐보면 원형의 라는 뜻이 나와요. 네, 그런 얘기고요. 자, 예제 7번 바로 갑시다. 예제 7번은 일단 얘로 시작을 해요. 또 자, 직선을 따라 한 원을 굴릴 때 그 원의 원주 위에 한 점 P의 추적을 그린 곡선을 사이클로이드라고 한다. 만약 그 원의 반지름이 R이고 X축을 따라서 구르며 P의 한 위치가 원점일 때 생기는 사이클로이드의 매개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좀 이상한데 그리고 많이 이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네, 해보겠습니다. 자, 매개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죠. 일단은 원의 회전각을 세타. 여기 잘 너무 작다 그림이.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죠? 여기를 세타라고 둘 거예요. 자, 원의 회전각을 원의 회전각 세타를 매개 변수로 하자. 왜 세타를 매개 변수로 할까요? 원의 회전각을 그리고 세타 라디안이라고 하자. 왜냐면 자, 이런 부채꼴 모양에서 세타는 라디안일 때, 세타 라디안일 때, R이란다. 자, 이런 부채꼴 모양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반지름 R 그리고 각도를 세타라고 할 거예요. 단위는 라디안. 자, 이때 R은 R 세타예요. 이 호의 길이와 이 세타의 이 관계성을, 이 회전한 각도와 호의 길이 사이의 이 관계성을 이용해주고 싶어가지고 매개 변수로 세타를 채택을 한 겁니다. 자, 번외로 왜 이 L은 R 세타일까요? 자, 얘는 이제 비례식에 대한 거죠. 얘 L 대 원주 2파이 R이죠. 얘는 360 L이니까 세타 대 360도 2파이죠.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를 이용해주면 2파이 R 세타는 L 곱하기 2파이가 되죠. 자, 여기서 얘 날려. 2파이 날리면 어떻게 돼? L은 R 세타가 돼요. 자, 그래서 호의 길이는 R 세타다. 세타가 라디안일 때. 자, 이 관계성을 써주고 싶어가지고 매개 변수로 얘를 채택한 거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원이 직선과 접해 있으므로 원점으로부터 원이 구른 거리는 이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거리도 되겠죠. 그럼 얘랑 같다를 이용해 줄 수가 있겠지. 그리고 얘는 R세타라는 것까지. 자, 원이 이렇게 접해 있잖아, 이 X축과. 그럼 얘가 구르면 얘가 이렇게 구른 거리가 여기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부채꼴도 될 거고. 이거는 그냥 머리를 굴리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돼요. 생각을 하고 한 3분만 이렇게 머리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생각만 해봐도 이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계속 가봅시다. 원이 직선과 접해 있으므로 원점으로부터 원이 구른 거리는 OT죠. 거리니까 절대값이어서 절대값 OT. 이 절대값 OT는 호 PT와 같죠. 그리고 호 PT는 얘 사용하면 R세타라는 것까지 나오죠. 자, 따라서 원의 중심 C는 R세타, 얘랑 여기랑 같으니까 원의 중심의 그 좌표는 R세타, 반지름 R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P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자, P의 좌표를 X, Y라고 했어. 자, 그럼 이제 X는 어떻게 구해? P의 좌표가 X, Y니까 이 X는 OT에서 PQ를 뺀 거죠. PQ. 여기 X좌표는 이 OT에서 지워야겠다. 자, X좌표는 OT에서 이만큼 빼야지. 얘가 PQ니까 OT 빼기 PQ다. 자, Y는 TC 빼기 QC. 자, 이 Y좌표는 TC. 여기에서 이만큼 빼야 되겠지? 이만큼. QC. 그래서 죄송해요. 자, Y좌표는 여기에서 여기 빼면 되겠죠?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TC 빼기 QC가 되는 겁니다. 자, 쭉 계산해주면 OT는 뭐예요? OT는 R세타였죠? R세타 빼기 자, R세타 빼기 PQ 해야 돼. 자, PQ는 뭐야? PQ는 R 사인 세타죠? 빼기 R 사인 세타. 자, TC 빼기 QC는
TC 어딨어? TC는 R이야. R 빼기 QC 어딨어? QC는 얘는 요렇게니까 R 코사인 세타죠. R 코사인 세타. 자, 따라서 X는 R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Y는 R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게 바로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맥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9.1절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